이었고 그루센카의 대한신문도 끝났다. 니콜라이는 성이 어린 의조로 그녀에게 곧 읍내로 돌아가도 좋다. 만약 자기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를테면 마차의 편의를 봐준다든가 혹은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알선해 준다든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루센카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전 막시모프 노인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노인을 읍내에까지 모시고 가겠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으시다면 드미트리 표드로비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래층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갔다. 미자는 마음이 진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몹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다. 점차로 일종의 이상 야릇한 신체적 쇠약이 그의 온 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피로 때문에 자꾸만 내리감겼다. 마침내 정인신문이 끝나고 법관들은 조서의 마지막 정리를 서둘렀다. 미자는 일어서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 옆 한 구석에 드리워진 커튼 뒤로 들어가서 양탄자를 덮어 씌운 커다란 괴짝 위에 들어 누웠다. 그리고는 곧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때와 장소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꿈이었다. 그는 어딘가 황량한 벌판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전에 그가 주둔하고 있던 지방이었다. 어떤 농부 한 사람이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그를 태우고 진눈깨비가 마구 휘날리는 속을 달리고 있었다. 동짓달 초순이어서 미자는 몹시 추위를 느꼈다. 구전 진눈깨비가 펄펄 쏟아져 내려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녹아버리고 있었다. 농부는 능숙한 솜씨로 채찍을 휘두르며 힘차게 말을 몰았다. 굉장히 긴 아마빛 수염을 기르고 나이는 50세가량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그리 늙은 편은 아니었다. 그는 농부들이 입는 소매 없는 외투를 입고 있었다. 바로 근처에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고 몇 채의 시커먼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러나 오두막의 반 이상이 불타버려서 닫아 남은 기둥만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니 길 양쪽으로 아낙네들이 쭉 줄지어 서 있었다. 꽤 많이 때를 이루다시피 서 있는 아낙네들은 거의가 다 비쩍 말라 빠져 창백하고 부석부석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맨 끝에 서 있는 여자는 키가 크고 뼈만 앙상한 40세가량 된 아낙네였는데 어떻게 보면 20살 정도밖엔 안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쭈그러진 파리한 얼굴을 하고 울부짖는 어린애를 팔에 안고 있었다. 유방은 이미 말라버려서 젖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린애는 추위에 얼어 파래진 작은 주먹을 내휘두르며 악을 쓰고 울어대는 것이었다. 어째서 저렇게 울고 있지? 왜 저렇게 울고 있나? 그들 곁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가며 미자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귀입니다. 하고 마부는 대답했다. 아기가 울어대고 있는 것이지요. 마부가 어린애라는 말 대신 농군들의 말투대로 아귀라고 한 것이 미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는 마부가 아기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결 애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아기가 어째서 저렇게 울고 있지? 어리석게도 미자는 똑같은 물음을 되풀이했다. 왜 팔을 저렇게 맨숭맨숭 드러내놓고 있지? 왜 옷으로 감싸주질 않나? 아기는 추워서 우는 것이죠. 옷이 꽁꽁 얼어서 몸을 녹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미자는 바보처럼 계속해서 물었다. 가난한 데다 집까지 불타버렸었죠. 먹을 것이 있어야죠. 집을 불태우곤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아니야, 모르겠어. 미자는 여전히 까닭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속했다. 집을 잃은 어머니들이 어째서 저기 그렇게 서 있는지를 말해봐. 왜 인간은 가난하며 왜 저 아기는 불행할까? 왜 저 벌판은 저렇게 벌거숭이지? 왜 저 여자들은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지 않지? 어째서 저들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지 않지? 왜 저들은 어두운 불행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꺼멓게 되었단 말인가? 왜 저들은 그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지?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 어리석고 미치광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꼭 이런 식으로 묻고 싶다. 반드시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격이 마음속에 용솟음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당장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아기가 우는 일이 없도록 여의고 새까만 아기의 어머니들이 다시는 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어떠한 장애가 가로막혀 있더라도 1분도 지체함이 없이 까라마 조포식인 무분별한 기세로 지금 당장에 어떻게든 그 대책을 강구해 주고 싶었다. 내가 당신 곁에 붙어 있겠어요. 이제는 평생토록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난 당신과 같이 있겠어요. 애정어린 그릇생가의 부드러운 음성이 미자의 귓전에서 울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심장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무엇인가 새로운 광명을 향해 줄다름치기 시작했다. 살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고 싶다. 그 어떤 길을 향해 줄다름치고 싶다. 자기를 손짓해 부르는 것 같은 그 어떤 새로운 광명을 향해 줄다름치고 싶다. 빨리, 빨리, 지금 곧. 뭐야, 어딜 간다는 거야? 문득 잠이 깨어 괴짝 위에 일어나 앉으며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마치 기절이라도 했다가 다시 숨을 돌린 듯이.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예심 판사인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서 있었다. 조서를 낭독할 테니 듣고서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믿지 않은 자기가 1시간 어쩌면 그 이상 잠을 잤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말 따위에는 이미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까 지칠 대로 지쳐서 괴짝 위에 들어 누웠을 때는 없었던 베개가 지금 뜻밖에도 자기 머리 밑에 괴여 있는 것을 알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누가 내게 이 베개를 베어주었지요? 그렇게 친절한 분이 누구지요? 하고 그는 마치 대단한 자선이라도 받은 듯이 일종의 환희와 감사에 넘친 눈물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 친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길이 없었다. 아마도 농부 중의 한 사람이 혹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서기가 동정어린 마음에서 그에게 베개를 베어주었겠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은 전 영혼은 눈물에 젖어 떨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곁으로 다가가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서명하게 놓으라고 말했다. 여러분, 나는 참으로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얼굴을 하며 기쁨에 밝게 빛나는 이상한 의조로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